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5월 22일 오후 4시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어제 성남시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이 병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20년에 설립된 공공의료원인데 이준석 후보 여기 왜 찾아갔을까요? 자, 이 병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는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500억, 400억씩 손실을 내고 있는 병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공의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재명의 대표적인 공공의료 공약이죠. 자, 이 공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준석 후보는 같은 당 천하람 그리고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과 함께 이 성남의료원을 방문해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면담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여러 명이 나와서 좀 가로막고 실랑이가 있었는데 시민단체가 여기 왜 등장했을까요? 자, 이 의료계에서 공공의료원은 어떤 존재냐?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의사 경력의 무덤, 노조의 놀이터, 좌파 시민단체의 차세대 먹거리 정도로 부릅니다. 이게 현재 공공의료원의 민낯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공의료원 이용하십니까? 만약에 중증, 암이 걸렸다든가 할 때 빅5 안 가고 국립중앙의료원 가시나요? 아무도 안 가죠. 안 가려고 하죠. 주변에 있는 공공의료원 어딜 가도 정말 한산합니다. 민간 의료기관은 정말 환자들로 들끓는데 공공의료원 가보시면 환자가 없이 정말 파리가 날립니다. 그런데 직원은 수백 명이죠. 지금 성남시 의료원만 해도 직원은 600명입니다. 매년 500억, 40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거 다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이게 지금 공공의료원의 민낯인데 이런 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더 늘리겠다? 네, 문제죠. 왜 노조들의 놀이터로 부르느냐? 이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민주노총의 양대 산맥입니다. 금속노조와 함께 가장 많은 노조가 포진해 있는 곳이 보건의료산업노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빅5 서울 아산병원 한 곳만 하더라도 지금 간호사 인력만 거의 10,000명이 넘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성남시 의료만 하더라도 의사는 계약직인데 이 노조원들은 전부 정규직이죠. 그러니 의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의사들이 절대 안 가려고 하죠. 공공의료원에서 연봉 5억, 6억 을 불러도 절대 안 가는 곳이 이 공공의료원입니다. 의사들이 한번 가면 가서 의욕적으로 뭔가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좀 진화된 의료 장비, 진단 장비 이걸 사려고 해도 노조가 딱 가로막습니다. 적당히 좀 해, 살살해. 이래서 의사들이 제대로 된 진료, 수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곳이 공공의료원이다. 그래서 의사들의 무덤이다 라고 알려진 곳인데 자, 여기를 이준석 후보 찾아가서 어제 점검을 했습니다. 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3,400억 원 정도의 누적 재정 지원이 있었는데도 병상 500개 중에 200개가 신품 상태로 5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병상 500개 중에 200병상은 아예 침대를 싸고 있는 비닐조차도 뜯지 않은 채로 아예 환자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아예 신품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5년 동안. 자, 그러면 나머지 300병상은 환자들로 다 채워져 있느냐? 아니요. 500개 중에 지금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은 겨우 100병상 정도. 그러니까 병상 가동률이 약 20%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직원은 600명씩, 그리고 매년 적자 500억, 400억. 자, 이런 병원인데,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하네요. 애초에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 예측, 그리고 운영 모델 연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를 때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질러버린다라는 거죠. 지를 때는 본인 치적으로 보장하고 나중에 사업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전형적인 치적 쌓기 정치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르고 나서 관리가
안 된 채로 이렇게 돈 먹는 하마로 정말 계륵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 공공의료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의료원의 현재 상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왜 더 확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는지 묻고 싶다.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는 오늘 방문을 통해 동의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내일 23일 두 번째 TV 토론회가 있는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다라고 이미 예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반박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이죠. 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미친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 대란을 지금껏 수습도 못한 채 지금 의료는 정말 붕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사 배출 뭐 다 끊겼고, 지금 병원들, 잘 나가던 병원들 전부 다 적자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3조를 땡겼었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의료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공공의료. 자, 우리가 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해야 되는데, 자, 사실 왜 이런 공공의료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정말 세계적 수준의 세계 탑 100에 드는 이 병원들 전부 민간이 세운, 민간 자본으로 세워진 병원들이죠. 거기에 어디 공공의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말 한 60, 70년 전만 해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던 병원이었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병원을 민간이 운영해야 잘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엉뚱하게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재명 후보, 당선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우선 그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라는 게 뭔가요? 이 민간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하죠.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체계에 강제로 가입되어져야 하는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병원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환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지만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공공의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차이는 그 병원을 설립한 자본이 민간에서 왔느냐 아니면 정부에서 왔느냐, 그 차이죠. 그리고 단일한 이 건강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환자를 어떤 환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면 다 받아야 됩니다. 진료하는 환자, 그 대상 환자도 똑같고 질병도 다르지 않고 가격도 똑같죠. 가격 정부에서 건강보험 공단에서 딱 정하는 그 수가 체계, 가격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정부가 지도, 감독, 관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유럽처럼 의사를 공무원화하겠다, 이런 성남시 의료원과 같은 세금으로 만든 공공의료원을 더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건 노조들의 먹잇감만 더 만들어줄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때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식 공공의료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는 사람인데, 건강보험 재정도 적자로 돌아선 마당에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지역 필수의료 살리는 거죠. 필수의료, 바이탈과에 의사들이 안 가려고 기피해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건 뭘 해결해 줘야 되느냐? 아니, 의사들이 바이탈과에 유인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다 왜 안 가나요? 사법 리스크 조금만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고 민형사상 책임지는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낮은 수가로 아무리 소아과 운영해도 아무리 산부인과 운영해도 손해만 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질적인 저수가로 오래 이렇게 지속되어 오면서 모든 의료인들이 이 바이탈과를 기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방향으로 이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공공의료를 하겠다? 이건 윤석열의 미친 의대 2,000명 증원이나 마찬가지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일 TV 토론회에서 오갈 공방이 벌써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